때는 16세기 일본, 중앙정부 힘이 약해져 각 지방들은 영주들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세력들이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세력은 다케다 신겐이 이끄는 세력이었는데요. 신겐은 늘 암살당할 걸 두려워해 자신의 대역을 하는 그림자 무사, 일명 카게무샤를 활용해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의 동생인 노부카도는 역시나 같은 혈육이라 정말 많이 신겐과 닮았고 형의 대역을 가끔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노부카도는 형이자 영주인 신겐을 정말 똑 닮은 죄수를 감옥에서 발견하곤 그를 카게무샤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죄수는 좀도둑이었고 신겐의 최측근만 그의 존재를 알고 많은 병사들과 신겐의 첩들과 손자들까지도 모두를 속이고 영주 행세를 하게 됩니다. 違うこれはおじじではない 물론 들킨 위기는 계속 찾아오며 신겐 아들은 카게무샤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상대편 적인 젊은 신흥 강자 영주인 노부나가는 신겐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신분을 감추고 최강 영주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카게무샤는 과연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6분 동안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진행됩니다. 딱 봐도 세 명은 무척이나 닮았는데요. 중간이 바로 영주 다케다 신겐이고 왼쪽이 동생 노부카도, 오른쪽이 좀도둑입니다. 신겐은 동생 노부카도의 권유에도 범죄자를 자신의 카게무샤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의 도둑은 한마디 합니다. 国を盗むために数えきれないほど人を殺した悪人を悪いす 이 말대꾸에 배포가 좋다며 마음에 들어하고 노부카도에게 그를 교육시켜나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신겐은 적의 저격수가 쏜 총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적군인 두 영주는 이 사실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신겐 보스가 신다? 신겐 신다가 신하는가? 아라이루 테다테を使って探らせよ. 와가타라! 이후 세력을 확장시키는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철수를 결정하는데요. 급한 후퇴에 병사들까지 신겐이 총에 맞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親方様が敵の弾に撃たれえいえい寝ぼけ眼を開いてしかと見ろあれにござるわ 한편 신겐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했는지 아들 포함 모든 충신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유언을 말합니다. 3年はもう必死我が遺言と 그리고 한쪽 팔을 괴고 수염을 만지는 동작을 하는데요. 근심 있을 때 하는 신겐만의 시그니처 같은 행동입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신겐은 사망하게 되고 측근들은 긴급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생 노부카도는 형의 유언대로 3년간 신겐의 죽음을 비밀로 하기 위해 측근의 카게무샤를 결국 소개하는데요. 面포を取って表を見せい.何 얼마 뒤 적군 영주의 군사 중 척후병들이 신겐이 죽었나 살았나 숨어서 염탐을 하게 됩니다.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건강한 신겐의 모습에 그들은 깜빡 속게 됩니다. やく侍! 患者どもみんなめくらか鼻も光る追いぼれるか 한편 카게무샤는 도둑의 본능대로 성에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고 보석이 든 걸로 착각해 항아리를 몰래 깨부수는데요. 거기에는 신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부카도는 그를 용서하고 3년간 카게무샤를 꼭 해주길 바랍니다. 죽은 아빠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아들은 옳다구나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いくら解いたとてこのようなゲスに我らの口はわからん. 물론 도둑도 3년간 모두를 속이는 건 개오바라고 스스로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노부카도는 너무 아쉽지만 그를 순순히 풀어주고 자유를 줍니다. 며칠 뒤 신겐이 사망했다는 비밀을 포기하고 시신이 든 항아리를 수장시킵니다. 자유를 얻은 좀도둑은 그 장면을 강가의 폐가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적군의 척후병들도 알고 보니 숨어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몰래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도둑. 間違いねえあの大亀の中身は信玄の婿よ 이후 자신 때문에 큰 위기가 닥칠까봐 놀라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あの小屋で患者が3人見てた何もかもバレちまったぜ俺を使ってくれもう法医なんかいらない使ってほしいんだ
이제 본격적으로 신겐의 대역이 시작되었고 측근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그가 카게무샤인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죠. 한 행사장에 나타난 신겐을 보곤 적의 척후병들도 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손자만이 신겐이 아니란 걸 눈치채는데요. 違うこれはおじじではない 다들 당황하지만 카게무샤는 기지를 발휘해 자상한 모습으로 손자를 믿게 만들고 깜찍한 모습에 다들 박장대소하는데요. 신겐의 아들만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후 노부카도는 영주의 거처로 그를 안내하고 원래 거처 벽창 속에는 늘 호위 무사들이 24시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신겐이 죽었다 미리 말했고 영주를 대신해 카게무샤를 이제 호위하라고 노부카도는 일러둡니다. 하지만 그리고 노부카도는 퇴장합니다. 카게무샤는 신겐의 행동 모사를 하게 되고 호위 무사들은 영주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흡사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신겐만 탈 수 있는 전용 말이 있었는데 그가 아니면 누구도 그 말을 탈 수도 길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측근들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타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골치가 아픕니다. 그날 밤 노부카도와 카게무샤는 서로의 첩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病のせいかお声が少しお変わりあそばしました 그는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もはやこれまで 하지만 첩들은 당연히 개그치는 줄 알고 빵 터지게 됩니다. よく見ろわしは親方様とは違う 위기를 모면한 노부카도는 형이 몸이 안 좋으니 각방을 쓰라고 일러둡니다. 못내 아쉬운 카게무샤입니다. 가짜 신겐의 그림자는 더욱더 가문에서 커져만 갑니다. 어느 날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겐의 아들에게 급한 전갈이 옵니다. 다름 아닌 작전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노부카도는 카게무샤에게 신겐처럼 그냥 듣기만 하고 회의가 끝나면 수고했다라는 말만 해라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장, 다들 젊은 신흥 강자 노부나가가 자신의 영토를 노리는 것에 대해 열띤 토론들이 이어지고 선빵을 치자 아니다 방어할 때다 의견들이 분분하던 와중에 신겐의 아들은 예정이 없던 돌발 행동을 합니다. 親方様の指図を伺おう。動くな山は動かんぞこれは容易ならぬ区域じゃ。 노부카드의 말처럼 그는 그날 밤 악몽을 꾸는데요. 신겐이 꿈속에 나타나 쫓아오기도 하고 돌아서는 신겐에 카게무샤가 반대로 그를 찾아 헤매이기도 합니다. 아니었다! 100万の大軍に囲まれたようだ 한편 적군 영주인 노부나가는 신겐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 서양인 의원을 직접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그걸 거부하면 신겐이 죽었거나 위독하거나 한 것일 거다 라는 계략이 깔려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멘! 카게무샤는 그저 손자와 팽이를 치며 평화로운 일상이 좋았습니다. 이때 신겐의 아들이 독단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적군의 성이 아닌 제3의 다른 성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노부나가가 서양인 의사까지 보냈다는 정보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신겐은 몸에 칼에 베인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요. 의원들은 그 흉터가 있냐 물어봅니다. あの古傷は今やただの語り草じゃ何事もない 다행히도 또다시 위기를 넘깁니다. 그 뒤 신겐의 아들은 제3의 성을 공격하고 있었고 카게무샤는 영주가 했던 대로 관전을 하기 위해 전장으로 찾아옵니다. 보통 역사물 전쟁 영화에서 아군의 사기를 위해 왕이 뒤에서 떡하니 버티며 기치를 세운다고 표현하죠. 이 영화에서 기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신겐 특유의 위험이 가문에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과거 신겐이 일명 산이란 닉네임으로 불리웠던 이유죠. 카게무샤는 거대한 산처럼 꿈쩍하지 않고 전장의 참혹함을 그저 바라보는 게 보통 멘탈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나긴 전투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落ち着け。貴様を守って死んだ。貴様も貼り付けになった覚悟で動くな。 드디어 카게무샤는 실제 신겐이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빙의합니다. 動くな！ 결국 가문은 제3의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하게 되지만 신겐의 아들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 카게무샤 때문에 아직도 아빠의 공이다 사람들은 생각했고 늘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신겐의 유언인 3년이 벌써 다 되어가고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진짜 할아버지인 줄 알고 응석까지 부리는 손자를 보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その時哀れは竹丸組ばかりではない。影帽子はどうなる？ 그때 카게무샤는 검정말을 타보려 시도하다 낙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후 첩들이 나서서 남편이 다치진 않았나 옷을 까보고 흉터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やはりこれは影武者か。 그 후 모든 게 밝혀지고 카게무샤는 쫓겨나게 됩니다. 信方様からじゃ。苦労をかけたとのお言葉であった。取れ。 그는 정들었던 손자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죠. 竹丸に会いたい。会って別れ合いたい。ふざけるな！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병사들의 배신감에 돌팔매까지 맞는 비참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신겐이 죽은 3년 만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카게무샤는 성을 떠나지 못하고 손자를 훔쳐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노부나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3年の間、よくぞこの信長をたばかった。さすがは信玄。 무지개가 떠있는 어느 날 두 세력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카게무샤는 역시나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훔쳐보는데요. 武田はこれで滅びまする。山が動いてはそれまでよ。 모든 군사들은 적의 총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신겐의 아들이 관전 중인 기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직감한 노부카도는 공석인 영주의 자리를 더욱더 실감합니다. 전멸한 부대 속 난데없이 카게무샤는 홀로 돌진을 하고 적이 쏜 총을 맞습니다. 기치에는 다 도망갔는지 사람이 없는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채 겨우 해변으로 오게 되고 한 깃발을 잡으려다 그만 숨이 끊어지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무엇일까요? 북유럽의 전설을 모티브로 탄생된 작가 마크 트웨인 소설 왕자와 거지는 왕이 뒤바뀐다는 설정 하나만으로 많은 영화 속에서 그 위대한 컨셉이 끝없이 재창조되었는데요.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게무샤도 그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추창민 감독의 광해가 처음 개봉 시 영자랄들은 광해가 카게무샤를 표절했다고 당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표절 시비가 붙었을 거였음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일반인이 등장하는 93년 개봉한 영화 데이브가 훨씬 광해랑 비슷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등장하는 에피소드까지 많이 흡사합니다. 추창민 감독은 앞서 말한 왕자와 거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아무튼 결론은 광해는 카게무샤와 컨셉만 같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당시에도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반면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영화를 촬영하니 일본에서도 투자에 자주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본 영화 산업에서는 그를 개쩌는 애물단지 같은 존재로 생각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일본에서 투자가 되지 않아 직접 쓴 카게무샤 시나리오와 미친듯이 그려나간 200장이 넘는 스토리보드를 들고 미국 영화사들을 전전긍긍하던 그때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과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 둘은 영화 제작자로 나섭니다. 이 미국의 두 거장 감독은 단순히 팬심으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을 도운 것이 아니라 대부와 스타워즈 이야기가 구로사와 감독의 전작들에서 꽤나 영향을 받아 만든 영화들이기에 당연히 갚아야 될 일종의 보험 같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스타워즈의 투자를 맡았던 20세기 폭스는 역시나 카게무샤가 제작비만 많이 들지 흥행에 실패하리라 예상되었지만 스타워즈로 큰 돈을 벌어다 준 조지 루카스 감독만 믿고 결국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영화 시작 전 20세기 폭스 로고가 뜨는 건 그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카게무샤는 83년 전까지 일본 내에서 역대 일본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는 센코쿠 시대 실존인물 다케다 신겐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존과 실체를 말하는 이 영화에 역사 속 실존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중 유일하게 실존인물이 나오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겐은 영화에 등장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노부가나의 연합군을 물리쳐 더욱더 최강으로 군림하며 세력을 확장시켰는데 영화와 달리 병이 들어 급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 신겐의 군대는 또다시 도전한 노부가나의 군대에 대패를 하게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구로사와 감독은 엄청 강력했던 다케다 신겐의 가문이 영주 한 명 없다고 너무 쉽게 파멸하는 것에 큰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신겐이 카게무샤를 가끔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존재와 실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카게무샤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영화 속 신겐은 3년 동안 카게무샤를 세워 아군 병사들과 적군을 속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본인이 존재해야지만 가문이 영유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린 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걸 일깨워주고 현존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건설적인 주제의식과는 반대로 점도둑 출신 카게무샤가 극중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이름도 없는 그림자가 후반 처절한 최후를 맞는 엔딩씬을 보면 실제가 아닌 헛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한 감독의 허무주의적인 시선이 함께합니다. 세상을 풍자하듯 도둑의 입장에서는 가짜인 신겐의 영혼에 잠식당하며 끝나는 비극적인 결말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깊은 인상을 관객들에게 남깁니다.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장면은 카게무샤의 악몽을 그대로 표현한 세트장 촬영이 역시나 압권인데요. 죽은 신겐이 본인을 짓누르는 중압감과 그 실체를 쫓아가는 이중적인 그의 심리, 그리고 물속에 비친 자신을 지워버리는 퍼포먼스 등을 표현하기에 CG가 없던 시절 많은 제작비를 써서라도 거대 세트를 지어서라도 반드시 촬영해야 된다는 감독의 뚝심이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밖에도 자연광을 활용한 군사들의 실루엣 장면 또한 기가 막힌 미장센을 뽐내고 있다 생각하고요. 붉은 배경을 뒤로 한 군사들의 모습은 한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영화 속엔 직접적인 전투는 등장하지 않고 전쟁을 관전하는 카게무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그림자가 실체로 변화하는 과정 혹은 본인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 장르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카게무샤는 1980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부나가 역은 배우 류 다이스케가 맡았는데 그는 한국계 일본 배우로 한국 이름은 장명남입니다. 명남이 형은 이후 주인공인 나카다이 타츠야와 함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차기작 영화 란의 부자로 출연해 열연을 펼칩니다. 카게무샤는 란을 찍기 위한 연습이었다 라고 말을 남긴 감독의 차기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채널에서 리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